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2020년도 1회 공개문제 컴퓨터 능력 2급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부분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이죠. 아래 그림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를 고르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미 시나리오가 결과가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변경된 것을 보니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그죠? 노트북의 현재 값은 60이었는데 경기가 호황이 될 때는 80으로 되고 경기가 불황일 때는 50이 될 것이다 라고 변경값을 드렸고요. 프린터 역시 동일하게 수치값들을 각각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스캐너도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이렇게 수치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60이 80으로 바뀔 때, 그죠? 그럼 이 평균이란 평균이란 값은 36이 호황 좋아지면서 66으로, 그죠? 불황은 28로 더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각 변경하는 내용, 자, 여기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건, 자, 여기 글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이름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름 정의가. 그래서 이름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여기에 셀 주소가 적히는데, 이렇게 노트북, 프린터 글자가 있다는 건 이 각 셀에 이름 정의를 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작업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옳지 않은 거니까 어디가 틀렸나 찾아보죠.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값의 변화, 맞죠? 여기 값의 변화에 따라서 평균 값을, 평균이죠, 확인할 수 있겠다. 뭐 이거는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경기호황과 경기 불황 시나리오에 대해서 하고 있다. 여기 보면 아시겠죠? 경기 호황, 경기 불황, 그죠?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나리오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내용이 기존 요약 보고서에 자동으로 다시 개설된다. 자, 이건 틀렸고요.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원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옆에 시트에 있어요. 옆에 시트에 원본 데이터에 분명히 이를 이용한 데이터 값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뀌어요. 여기 있는 숫자가 변경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뀝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원본이 바뀌어도 반영이,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스프레드시트에서는 반영이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차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치 바뀌면 차트 그림이 바로 반영이 되죠.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있고, 어느 기능은 최신 내용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또 바뀌는 것도 있어요. 피벗 테이블은 또 그런 형태죠.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안 바뀌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갱신하면 또 바뀌어요. 그런 것도 있고, 시나리오는 안 바뀝니다. 서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표시된다라고 했던 3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실행하기 전에 변경 셀과 결과 셀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야 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름 정의는 여기에 글자가 있으면 이름 정의고, 셀의 주소, 뭐 A1 이렇게 적혀있는 셀 주소 있죠? 셀의 주소가 나온다면 이름 정의를 안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고급 필터, 조건입니다. 옳은 거네요. 자, 고급 필터는 필드명은 항상 같은 줄에 적히게 되어 있고요. 필드명, 국사 영어 평균은 같은 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줄은 이렇게 줄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같은 줄에 적힌 이 두 개는 조건이 AND죠. 두 개를 같이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줄이 달라져 있는 평균값은 OR죠. 줄이 다르면 OR가 됩니다. 그래서 85점만 별도로. 그러면 국사와 영어는 동시에 80 이상 이고 또는 이면서 이래 되죠. 이거나가 안 돼요. 이거나가 뭐예요? OR죠. OR가 아닙니다. 같은 줄이면 국사와 영어는 같은 줄이기 때문에 이면서 이고라고 하는 AND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줄이 달라지는 평균은 뭐가 돼요? OR라 그랬죠? OR는 이거나, 이거 안 되겠죠? 이거나가 되겠죠. 평균이 85.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줄이면 AND, 줄이 다르면 OR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좋으시겠습니다. 3번 데이터 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통합은 한 곳에,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 그죠?
분산되어 있는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곳에 뭐합니까? 이렇게 모아오는 거죠. 예, 이게 통합이죠. 한 곳에. 자, 따라서 데이터 통합의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해서 통합할 수도 있다. 그죠? 예, 뭔가 범위를 잡아서 하는데 여기를 범위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이만큼의 이름 정의를 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고요.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로 다를 경우에만이라고 해야 되겠지. 왜냐면 원본에 연결이 되려면 같은 곳에 있으면 눈에 보이고 그죠? 예, 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을 때는 체크하시면 에러가 오히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의 연결은 통합 결과가 작성된 결과가 이 기존 데이터와 어딜 때 같은 게 아니고 다른 통합 문서에 있을 때 체크하는 기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잘못됐고요. 자,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는 통합하면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지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통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내용이 필드명, 행과 열을 기준으로 우리 하게 돼 있잖아요. 통합의 실기를 배워보시면 여기 데이터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뭡니까? 행과 그리고 열을 기준으로 하는데 행과 열의 글자가 원래 다른 이 가지고 올 데이터에도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 행과 그죠? 각각의 행과 그리고 각각의 열엔 이미 공통된 글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통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여기에 글자를 입력을 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합을 하신다면 여기 있는 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으면 별도의 행을 또는 열을 만들어준다. 괜찮으세요? 올바른 설명입니다.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트 아니라도 되고 다른 시트 또는 다른 문서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아래 부분합 대하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거 골라봅니다. 자, 이게 그룹을 직급이라는, 직급으로 그러니까 그룹을 한다는 것은 부분합하기 전에는 항상 뭐부터 돼야 돼요? 정렬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직급으로 정렬이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수는 합계, 더하는 합계를 선택하셨고요. 급여가 체크되어 있는 걸로 봐서 급여의 합계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체크가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페이지를 나누면서 될 수 있고요. 인쇄할 때. 그리고 요약이 아래라는 게 있죠. 그죠? 아래에 나타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는 직급 항목으로, 그죠? 여기죠. 직급 항목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거. 왜요? 부분합은 꼭 시작 전에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가 특징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부분합의 실행 결과는 직급별로 급여 항목에 대한 합계가 표시된다. 맞죠? 맞고요. 인쇄 시 직급별로 다른 페이지 된다. 자, 요거죠. 페이지 나누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페이지가 나누면 인쇄할 때 각 다른 페이지로 나옵니다. 4번입니다. 계산 결과는 위쪽에 표시된다고 되어 있는데 쉽죠? 여기 아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4번의 틀림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매크로 대하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의 이름을 평균 계산하기라는 이름이 아래쪽에 있는 걸로 봐서 이미 저장이 한번 됐네요. 그죠? 저장이 되어 있고 필요 없다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라고 삭제. 그죠? 편집할 수도 있고요. 한 단계씩 실행이나 전체 실행도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가 실행이 되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이 됩니다. 한 단계씩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단계씩
편집기를 보여주면서 편집기가 실행이 되면서 단계별로 실행하는 걸 이만큼 되고 있어요. 이만큼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별 실행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편집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 명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실행이 됩니다. 편집한다는 건 전체가 다 어디에 나와요?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이용하게 되고요. 한 단계도 마찬가지고 한 단계씩 코드도 마찬가지고 전부 비배 편집기가 뜨겠습니다. 옵션이란 단추가 있어요. 옵션. 여기 옵션 단추를 누르면 매크로 이름과 설명을 수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은 수정이 안 돼요. 이 옵션에서 수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설명이 수정이 돼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단축키. 단축키와 설명 쪽은 확인도 되고 수정이 되지만 이름은 볼 수만 있습니다. 수정은 불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날짜 데이터를 자동 채우기 옵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채운 경우 채울 수 있는 값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날짜 데이터는 옵션에 보면 이제 옵션이라고 되어 있잖아. 채우기 옵션요. 채우기 옵션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뭐가 있냐면 연속 데이터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연속 데이터. 그리고 서식만 채우기도 있고 서식 없이 채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로 본다면 일 단위, 평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이런 게 있어요. 다시 한 번 더요. 어떻게 된다고요? 일 단위, 그리고 평일. 글자가 평자입니다. 평일, 일 단위, 평일 단위, 그리고 월 단위, 한 달 한 달에 월 단위 채우기, 그리고 연 단위 채우기, 요런 채우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 단위는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시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 평일, 월, 연 이렇게 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맞춤 탭 기능입니다. 맞춤이라는 것은 글자에 대해서, 텍스트에 대해서 가로 맞춤, 글자를 가로 보는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또는 뭐 세로 맞춤, 이런 방향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합이라고 해서 여러 칸을 하나로 합치는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맞춤은 또 텍스트 줄바꿈도 있고요. 셀의 맞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옳지 않은 건데 설명해 드리는 한번 보죠. 셀 병합은, 병합이라는 것은 여러 칸을 하나의 칸으로 합쳐주는 기능이 되겠죠. 선택 영역에서 데이터 값이 여러 개가인 경우에 마지막 셀의 내용만 남기고 모두 준다. 자,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안에 글자가 있죠. 1이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 7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쭉 범위를 이렇게 합쳐서 병합시켜요. 그러면 한 칸이 되는 거죠. 맞죠? 줄이 사라지는 거죠. 한 칸이 됩니다. 이때 이 안에 글자가 없다면 뭐 그냥 빈칸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글자들이 1, 3, 5, 7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글자가 남나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그죠?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그건 7자가 남는다라는 말인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처음이 남습니다. 1만 남아요. 1만. 물론 병합하면서 메시지도 뜹니다. 사라진다고 나머지 글자가 없어져요. 괜찮으세요? 여쭤보는 메시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고요. 마지막이 아니고 첫 번째 데이터가 남는다. 첫 번째 칸에 있는 데이터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셀의 맞춤. 셀 맞춤은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글자 크기를 줄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설명을 해보면 셀이 요만한 크기가 있어요. 그런데 글자가 길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짙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글자 길어. 근데 이렇게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는 우측 셀에 글자가 입력된 게 없으면 이 입력된 한글을 얘기합니다. 한글 영어 같은 문자 데이터는 옆에 칸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셀에 셀의 맞춤이란 기능을 부여를 하면
기존의 이 글자 크기가 예를 들어 뭐 12 글자 크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셀에 맞추라면 이 글자 크기는 무시가 되고요. 이 안에 조그만하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이 이 칸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너비가 긴 경우에 크기를 자동으로 줄이는 기능. 여기는 이제 없겠죠, 그죠? 줄어들면 없겠죠. 이 안에 다 보여요, 이 안에 이렇게. 예, 이게 셀 맞춤입니다. 그 설명이라 잘 돼 있어요. 자, 다음 방향은 예, 세로 방향 또는 뭐 가로 방향 또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도 돼요. 이런 방향 예, 이해되시죠? 가능하시고 자 그리고 텍스트 줄바꿈 텍스트 줄바꿈은 텍스트의 길이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에 자동으로 줄을 바꾼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칸이 있었고 그죠?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길었죠. 텍스트 줄바꿈을 시키면 이 글자 크기가 예, 글자 크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진 않아요. 글자 크기가 작아지진 않아요. 셀의 맞춤처럼 글자 크기가 작아지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 줄로 이렇게 여러 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셀의 크기보다 넓어져요. 칸이 넓어지면서 예, 두 줄로 또는 세 줄로 이렇게 줄 바꿈이 되면서 표시가 되는 기능을 텍스트 줄 바꿈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셀에 데이터 입력할 때 자, CO 셀의 값을 입력했어요. 입력했는데 ESC 키를 누르면 ESC는 무슨 키예요? 취소 키죠, 취소. ESC를 뭐라 그래요? 취소라 그래, 취소. 입력 취소예요. 예, 누르면 CO셀의 입력 값이 취소가 됩니다. 잘 돼 있죠? 옳고요. 2번 CO 셀의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CO5에 입력하고 방향키를 오른쪽 누르면 입력이 완료가 돼요. 그죠? 예, 따라서 CO5셀의 값이 입력된 후에 DO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되죠. 맞아요. 입력은 완료가 되고 그리고 포인터는 옆에 칸으로 이렇게 한 칸 이동이 되고 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설명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CO5셀에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돼? 밑으로 떨어지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네요. 예, CO 셀의 값이 입력되고 된 후, 그죠? 입력된 후 입력이 돼요. 그리고 C6이죠. C6으로 이동이 되겠죠. 예, 다 설명이 맞네요. 그럼 4번은 어떻게 되나요? CO 셀의 값을 입력하고 홈 키를 눌러요. 그러면 홈은 그 줄의 제일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A5로 가겠네. C1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C1이 아니고 A25, A5. 제일 왼쪽으로 간다. 예, 홈키는. 예, 그 컨트롤 홈이면 A1. A1로 가는 키는 무슨 키예요? 컨트롤, 그죠? 홈. 컨트롤 홈 키는 항상 A1로 이동하는 키고, 그냥 홈은 그 줄의 왼쪽으로 가는 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8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시대에서 CO, CE, CO, CE, CO 이 범위 잡힌 부분이다. 그죠? 이 부분에 수행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범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범위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가 잡혀 있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범위가 잡힌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요. 첫 칸만 지워져요. 20이라는 숫자만 지워집니다. 아시겠죠? 예, 백스페이스 키는 전체가 지워지지 않아요. 여기 좀 중요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내용 지우기 하면 전체가 지워집니다. 내용을 다 지운다는 얘기고 딜리트 키 눌러도 다 지워지고 홈의 편집에 지우기 눌러도 지워지는데 이제 어떻게 지울래? 전체 지울래? 내용 지울래? 서식 지울래? 메모 지울래?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메뉴에서는 여기서 내용 지우기니까 이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예, 이 내용 지우기나 같은 거고 그 내용 지우기가 단축키로 딜리트 키예요. 우리가 딜리트 키를 누르면 모두 다 지워집니다. 4번, 1번 백스페이스 키는 첫 칸만 지워집니다. 범위에서. 다음입니다. 시트 보호와 통화문서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트 보호는요. 잠긴 셀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시트 보호 설정 전에 셀 서식에 대화 상자에 보호라는 탭이 있죠. 거기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숨김이라는 항목이 있죠. 예, 그 항목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나요?
선택되어 있으면 허용이 되겠죠. 선택을 뭐 해야 돼? 해제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호에 가면 기본은 뭐로 되어 있어요? 기본은 이 시트 보호가 뭐 되어 있어요? 장김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김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그죠? 예. 그 밑에 수식 감축이 있죠. 수식 숨기기. 숨기기는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숨기기. 수식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수식도 숨기려면 뭐 하시면 돼요?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지금은 허용을 하지 않겠다죠. 허용하지 않으려면 이 잠금이라는 이 체크를 어떻게 해줘야 돼? 해제, 없애주셔야죠. 그래서 그냥 사각형. 그죠? 그냥 이런 사각형이 되게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확인하고 그 이후에 뭐 하시면 돼요? 시트 보호를 하면 시트 보호 설정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해제가 되겠죠. 허용이 안 되겠죠. 그런 설명인데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해야 되는데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야 또는 선택 해제되어야 라고 하는 것이 옳은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시트 보호 시 시트 보호 해제 암호를 지정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꼭 지정하지 않으셔도 시트 보호 할 수 있고요. 암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용자가 시트 보호를 해제하고 암호가 없으니까 누구든 해제 설정이 가능하다. 암호를 걸면 암호를 모르면 또 설정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통합문서 보호는 시트의 삽입, 삭제, 이동, 숨기기, 이름 바꾸기 이런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시트 보호입니다. 그리고 통합문서 보호에서 보호할 대상은 시트 보호가 있고 통합문서 보호가 있고 달라요. 시트의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 중에서 통합문서 보호는 무엇을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창에 대해서도 옮기거나 크기 조정이나 닫기나 이런 것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통합문서 보호. 그죠? 보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통합문서 보호가 있고 뭐가 있어요? 시트 보호가 있고 시트 보호는 안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거고 통합 문서 보호는 시트 삽입, 삭제, 이동, 숨기기, 시트 이름 바꾸기 그리고 창에 대해서도 창에 닫기, 뭐 조정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옮기는 거 이런 거까지 하는 통합 문서 보호와 시트 보호 두 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을 정의하는 규칙 옳지 않은 것. 매크로 이름도 문제로 출제가 좀 잘 되죠. 이때 매크로 이름은 기본적으로 특수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런 특수 문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매크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이름을 쓴다면 덮어서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바꿀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존이 있으니까 똑같은 이름을 쓰면 기존 매크로 사라집니다. 그래도 하실래요? 라고 여쭤보고 쓰겠다 하면은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아니요 하면 기존 게 살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매크로 첫 번째 이름은 반드시 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공백이나 숫자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에는 영어나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영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4번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그죠? 공백도 이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세요. 32번입니다. 워크시트에서 직무가 90 이상이거나 이상은 이게 이상이고요. 그죠? 이상 이거나는 뭔가요? 오화입니다. 오화 국사와 상식이 모두 자 여기서 국사와 상식이 모두라면 모두는 뭐예요? and예요. 모두는 and 80 이상이면 자 이게 2% 왔어요. 그럼 2%에서 5화 먼저 하시고 5화 먼저 하시고 왜냐면 이렇게 끊어야 되죠. 그죠? 끊고 전체는 5화죠. 그래서 직무 90 이상 이게 직무 B2 그죠? 직무 90 이상 그죠? 이 5화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5화의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쉼표
그럼 여기가 O와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 이상. 그럼 어떻게 돼요? 모두는 AND죠? AND가 와야죠. AND 그리고 국사 그리고 상식이 둘 다 얼마 이상? 80 이상이죠? 80 이상, 80 이상. 그 모든 조건이 만족하면 여기가 뭐가 돼요? true 값이죠? 통과는 무슨 값? true 값. 맞을 때 참 값이죠. 그 다음 값은 false 값. 거짓 값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3번. 그렇죠? 전체적으로 크게. 그래서 직무와 이상이면 이게 전체 큰 건데 앞에 시작은 뭐로? 오화로 시작하시고 끊었죠. 끊은 것은 쉼표하시고 그 다음에 국사와 상식이 모두라고 했잖아요. 국사 상식 모두는 여기와 상식이 모두 80 이상의 여기 뭐가 돼? AND 모두 AND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아래 시트에서 수강생들의 학점별 학생수 2, 3, 2, 7 이 영어별 학생수를 계산하였는데요. 이슬에 입력한 수식으로 옳은 겁니다. 자, 여기서는 A는 몇 개, B는 몇 개, C는 몇 개, D는 없다, 그죠? 이런 식의 A인지 B인지를 뭐 해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죠.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A면 A 거, B면 B 거. 이렇게 확인하려면 결론은 A 맞는 것만 가져와, B 맞는 것만 가져와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쓸 수 있는 최소한 뭘 써야 돼? if가 들어가야 조건이 되죠. 또는 dcount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d부터도 조건이 들어갑니다. d부터도. dcount 내지는 dcount A도 있죠. 그죠? 뭐 요런 거 또 할 수 있어요. D가 붙으면 얘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1, 2번 답이 안 된다는 얘기죠. count는 뭐가 돼요? count. 숫자가 들은 셀의 개수를 셉니다. count A는 글자도 세고 숫자도 세고 영어도 세고 빈칸만 아니면 셉니다. 근데 여기는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3, 4번 중에 답인데 count if의 사용 방법은 첫 번째 줄이 범위, 기억나세요? 첫 번째 range. 첫 번째 줄은 range는 범위, 두 번째 줄은 크리터리가 뭐예요? 조건입니다. 그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으로 답을 해주시고 3번은 순서가 바뀌어서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옳은 것은 자, left 왼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추출하는 함수죠. 이때 왼쪽에서 가져올 글자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의 세 글자 가져오세요 해요. 그럼 여기 가져온 답은 뭐 O, F 다음에 아마 여기 뭐 빈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개를 가져왔을 거예요. 3이니까.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미드 중앙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죠. 여기서 가져오는데 5,6 다섯 번째부터 6글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D가 5번이죠. D부터 6글자. 그러면 여기까지죠. 무슨 말이냐면 D 그리고 빈칸도 한 칸입니다. O, F 또 빈칸이 있죠. 그리고 M까지 D부터 N까지 요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세 글자니까 답은 D, 빈칸, O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노란색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예. 그래서 D부터 M까지 이렇게 6개. 그 중에서 3개의 글자를 가져오려 했기 때문에 D, 빈칸, O 이게 답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MID, 미드. 여기가 이제 다시 또 이 미드처럼
중앙글을 추출하는 겁니다. right, 오른쪽에서 7개 가져온 것을 두 번째부터 세 글자.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7글자를 가져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빈칸 6입니다. 오프, 7, 그죠? F부터 이렇게 가져요. 요 글자에서 두 번째부터 세 글자죠. 두 번째는 F 다음에 F부터 가져왔으니까 두 번째는 빈칸부터, 여기죠. 빈칸부터 3개. 빈칸 M6, 그죠? 여기 빈칸 M6. 제대로 가져왔어요. 2번이 옳은 답으로 보여집니다. 3번 다시 해볼게요. 자, right, 오른쪽에서 가져오세요. 그죠? mid, 3,7, 세 번째부터 7글자. 하나, 둘, 셋. 요 세 번째부터 7글자. 하나, 둘, 셋, 넷, 빈칸까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맞으십니까? 예, 세 번째부터 7글자. 여기까지. 이 중에서 3, 오른쪽에서 3개. 그럼 오른쪽에 3개면 어떻게 돼요? 빈칸 F, O가 답이 되겠죠. 예, M자가 들어올 수 없겠네요. 그죠? 잘못됐고요. 다음, 미드. 중앙에서 가져오는데, 그죠? 예, 레프트. 왼쪽에서 7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까지입니다. 5까지. 여기인데 두 번째부터 세 글자니까 이게 두 번째죠? 그죠? 세 글자. O-U-N. 맞으세요? 그죠? 예. O-U-N. 이렇게 세 개 가져가겠죠. UND가 아니고 O-U-N이 되겠죠. O-U-N.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35번입니다.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차트는요, 기본적으로 행과 열에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아요. 숨겨져 있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것을 표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목, 축제목, 법내, 그림 영역 이런 것들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당연히 이동되고요. 마우스로 이동하지 않으면 데이터 값이나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기의 위치에서 이렇게 좀 비켜주거나, 그죠? 이렇게 자동 위치 조정도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 크기를 조절하면 셀에 맞춰진다. 자, 셀에 맞추는 기능은 컨트롤이 아니고 Alt 키입니다. Alt를 누르고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면, 우리 안내선이라 그러잖아요. 안내선. 엑셀에는 작업하기 쉬우시라고 구분선을 드리죠. 이렇게 구분선. 이 구분선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딱 달라붙죠. 딱딱 달라붙죠. 그죠? 예. 이렇게 달라붙게, 이 선에 딱 달라붙게 하는 키가 뭐예요? Alt 키예요. Alt 키. 그래서 3번 옳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차트 종류를 파일로, 서식, 모양, 서식이죠. 어떤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적용을 하면 차트를 만들어서 그 모양으로 한 번에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36번입니다. 워크시트의 수량과, 여기 있는 수량 있죠? 수량과 상품 코드별 단가, 이용해서 금액을 산출했네요. 그러면 D2에 여기 있는 셀에 사용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금액은 수량과 단가를 곱한 거예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품 코드가 1번이에요. 여기 단가가 2번이고요. 이 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V룩업, 그죠? 밑으로 1, 2번이면 무슨 룩업이에요? V룩업이죠. V룩업을 이용할 거고요. 전부 V룩업이네요. 다행히. 그죠? 전부 V룩업이고, 그리고 수량, 여기죠. 여기 전부 수량 곱하기, 그죠? 여기 전부 단가. 결국은 V룩업으로 단가를 가져오는데 V룩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 왜냐면 수량하고 곱하기까지 동일하시죠. 동일하시기 때문에 V룩업이 제대로 작용이 된, 제대로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된 함수 옳은 것을 골라달라라는 함수인 것 같습니다. 자, V룩업은 4줄이 뜨고요. 첫 줄은 룩업 밸류. 첫 줄은 룩업 밸류 4줄이 떠요. 4줄. 첫 줄은 룩업 밸류. 볼값, 참조할 값. 이 1번이 좀 어렵죠. 좀 그래도 그나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첫 줄인데, 여기는 여기가 1번 줄이라 그랬고 2번 줄이라 그랬는데 1번 줄에 있는 이 상품 코드 값을 여기다 주셔야 돼요. 즉
여기에 2번 줄이 되죠. 2번 줄. 2번 줄은 여기를 지금 범위로 잡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범위입니다. 그리고 절대값 들어가야 되고요. 자, 지금 얘랑 얘는 답이 안 되죠. 첫 줄부터 범위 들어갔죠? 예, 답 안 돼요. 범위는 무조건 두 번째 줄. 이렇게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들어와야 돼요. 답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줄의 범위의 1번이 뭐예요? 1번이 상품 코드니까 이 첫 번째 줄은 뭘 줘야 돼요? 상품 코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상품 코드는 B2죠. B. A10 거 가져와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B 맞죠. B. 예,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 다 맞습니다. 1번하고 3번은 여기는 똑같아. 지금 똑같아. 맞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A10의 상품 코드는 3000이죠. 3000 가져와서 15개 곱하면 45,000원 된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의 첫 줄은 코드의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이 상품 코드, 이 기준값이 되는 볼값을 주셔야 돼요. 참조값. 그리고 여기는 가져올 데이터표, 테이블, 어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은 1번 줄, 2번째 줄이라 그랬잖아요. 가지고 올 줄수 번호인데 세로 줄 번호. 이런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단가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까지도 다 맞아요.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까지도 다 맞아요. 여기는 아니니까. 네.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은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는 펄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0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0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정확한 글자, 정확한 값 또는 정확한 단어로 찾아올 때는 0이나 펄스, 생략은 true와 같습니다. true라고 써도 돼요. 생략이나 true는 어떤 겁니까? 근사한 값, 근사치, 그죠? 근사치, 근사값, 비슷한 값이잖아요. 자기보다 작은 수 찾기, 이럴 때 써요.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글자잖아요. 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사가 없어요. 정확해야 돼요. 펄스, 0 쓴 거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함 찾는 것은 0 내지는 펄스입니다. 자, 37번입니다. 특정한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와 추세를 파악하려고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 차트 종류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주로 없는 거는 일단 없는 겁니다. 없는 거에 3차원은 표시할 수 없어요. 3차원 안 되죠. 자, 그리고 안 되는 건 뭐 안 돼요? 방사형 안 되고요. 방사형, 원형, 그리고 도넛형 안 돼요. 도넛형. 그리고 표면형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3차원 안 되고요. 방사, 원형, 도넛, 표면 이런 건 안 돼요. 자, 그러면 1번은 뭐예요? 1번은 방사예요. 2번은 원이고 3번은 도넛이에요. 그죠? 4번은 거품형입니다. 거품형. 거품각이 생겼죠? 여기서 지금 표시 안 되는 건데 할 수 있는 건 했으니까 1, 2, 3은 다 안 되는 게 찾아졌다. 그죠? 예, 4번에 거품형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번입니다.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계열 옵션의 첫 번째 조각값을 90도로 설정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각도가 각도가 첫 번째 조각이 각도 이렇게 예, 90도 없죠? 90도 되는 거 있어요? 90도 안 되죠 지금? 자, 보세요. 이 90도가 안 돼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90도는 이렇게 돼 90도죠? 예. 자, 제가 볼 땐 90도가 됐다면 90도를 맞춰지는 각이 있을 거예요. 없고요. 그리고 사실 뭐가 첫 번째 조각인지도 모르죠 지금. 예. 그래서 옳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90도가 보이지도 않지만.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차트 종류를 원형으로 지정하였다. 어떻습니까? 차트 종류는 일반적인 그냥 원형이 아니에요. 그냥 원형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요런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3차원 원형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3차원 원형.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90도 안 보이니까 제가 볼 때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뭐 보통적으로 각도 설정 안 하면 일반적으로 최소 각도는 0도입니다. 0도.
0도. 기본은 0도인데 90도 같으면 이게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면서 90도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각도 설정 안 됐다. 3차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내용으로, 데이터 레이블이라니 글자들이에요. 이 글자들로 이름과 갑시다. 그죠? 서부의 갑, 동부의 갑. 제가 볼 적에는 3번은 제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트 제목을 안쪽 그림 영역 안에 위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영역은요,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바깥은 차트 영역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림 영역이 아니고 차트 영역이죠. 차트 영역 위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트 영역 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차트 영역 위를 안 하고 우리는 보통 차트 위라고 설정을 하죠. 여긴 차트 위라고 설정합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안 하고, 예, 차트 영역 쪽에 있는데 설정은 차트 위라고 합니다. 차트 위,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 옳은 것은 3번입니다. 39번입니다. 예,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 페이지 나누기. 기본적으로 나누면 종이가 구분이 되면서 종이가 나눠진 종이에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인쇄할 수 있도록 페이지 단위로 나누는 선입니다. 예, 뭐 옳지 않은 거 고르는데 1번은 일단 괜찮아 보여요.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나누기를 구분선을 클릭해서 끌면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조정됩니다. 예, 근데 자동으로 나오는 선은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는데 크기 조정하고 나면 직선이 되죠. 예, 그런 차이가 있죠.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해도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은 변경되지 않는다. 자, 이게 잘못됐죠. 어떤 의미냐? 이게 자동 페이지가 있고, 그죠? 그리고 수동 페이지 나누기가 있어요. 수동은 내가 조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는 뭐로? 파선, 이 자동. 근데 예, 우리가 임의로 조정하면 수동 페이지 나누기가 되고, 그것은 사용자 지정 페이지라 그래요. 수동으로 나눈 걸 사용자 지정 페이지 나눈 건 뭐가 돼요? 이렇게 직선이 된다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잘 돼 있죠, 4번도. 예. 그러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은 왜 자동일까요? 하면 셀의 너비가 달라지거나 또는 글자 크기가 달라지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점선은 이 데이터들이 위에 원래 이게 한 10줄 있었어요. 10줄. 글자가 커지면 10줄에서 이긴 8줄만 남고 2줄은 어떻게 돼? 다음 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점선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동 페이지. 근데 수동으로 우리가 이거를 끌어당겨서 직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8개였어요. 여기 글자 크기 커져도 8줄에서 변하지 않아요. 계속 8줄이 나와요. 왜? 이건 이제 우리가 사용자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막 넘어가고 줄어들고 이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위치가 변경이 되면 자동 페이지. 알겠죠? 변경되지 않으면 사용자 지정 페이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40번. 머리글 편집, 바닥글 편집, 명령 단추와 기능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림이 있고요. 이거는 페인트 통이랑 붓 같은 느낌이죠? 예, 서식입니다. 예, 그림의 서식이고, 샵은 페이지 번호 삽입. 그리고 전체 페이지 번호 삽입은 이 종이가 2장짜리 돼 있어요. 이 2개짜리인데 더하기 열이 돼 있을 거예요. 더하기 표시. 더하기가 아니고 샵이죠. 그러니까 샵 표시. 근데 2개짜리는 전체, 하나짜리는 현재 페이지. 시계처럼 보이죠? 예. 4번이 답인데요. 시트 이름이 아니고 얘는 파일 이름. 이 파일의 이름 삽입입니다. 엑셀 그림이니까. 그죠? 예. 시트 삽입은 어떤 식이냐면 요런 그림이에요. 요렇게 그림되어 있으면 요거는 시트 삽입 그림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제1회 공기기출문제 제2과목인 스프레드시트 일반도 함께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차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